장난이 얼마나 심했던 거예요? 그 수업 방해하는 거 그런 일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재밌는 얘기는 뭐 선생님 그 교사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말할 때도 근데 물 한 방울에다 한 방울 더하면 물 한 방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수업 분위기를 막 망치고 친구가 진짜 날라고 싶다고 새처럼. 근데 에디슨은 진짜 가벼워지면 된다고. 그래서 그 이상한 약을 줘서 그 친구가 죽을 뻔도 했다고 해요. 혹시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주 그냥 화가 단단히 나셨겠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요? 그만둬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요? 진짜요? 그렇죠. 그러면 초졸이 안 된 초졸도 아닌 거네요?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이제 이때 에디슨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어머니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에디슨을 직접 교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와. 아, 역시 엄마다. 그녀가 이제 특히 열성을 쏟은 것은 이제 독서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 에디슨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책이죠? 과학자 리처드 그린 파커가 쓴 자연과학과 실험과학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3개월밖에 학교 다니지 않았던 에디슨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학으로 실험을 모두 따라 했다고 합니다. 남달랐네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렇게 이제 실험에 몰두한 아들을 위해 집에 지하실에다가 실험실을 만들어줬는데요. 에디슨은 9살 때부터 이제 밤낮 없이 이 지하 실험실에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꼬마 과학자였네. 하지만 에디슨이 꼬마 실험가로서의 즐기던 시간은 짧았습니다. 목수였던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빚이 늘어나면서 에디슨이 12살이 되던 해 기차에서 신문과 사탕을 파는 판매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에디슨이 직접이요? 예. 당시 에디슨은 시골 동네였던 포트 휴런에서 대도시인 디트로이트까지 왕복 8시간이나 걸리는 노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때 모습이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자, 표정을 보니 어떻게 여러분 보입니까?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요. 장난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팔았나 본데? 근데 좀 표정이 오늘은 기차에서 무슨 장난을 칠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 아마 장난도 좀 쳤을 것 같죠. 근데 이 고작 12살 나이에 이제 새벽같이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에디슨은 나중에 어떻게 그 시절을 회고하냐면은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기다라고 이제 회상을 합니다. 자, 그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발명에 대한 고뇌로 살았을 텐데 저 때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던 거 아닐까요? 땡입니다. 아니면 그 기차 왕복 8시간 동안 자기 미니 실험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실험을 했던 거예요. 혜성 씨의 답이 일부는 맞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차 타는 것만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지원 씨 맞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비슷해. 와.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지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기차를 신기했구나. 예, 당시 그러니까. 기차는 첨단 문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 때문에 과학에 흥미가 많았던 에디슨에게 기차는 호기심을 채워줄 아주 탁월한 근무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시기 어린 에디슨에게 또다시 불운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한쪽 청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크리스 씨 왜 갑자기 에디슨이 청력을 잃은 거예요? 그 청력 잃은 것에 대해 여러 썰이 있는데 하나는 출근 시간에 기차 탑승해야 되는데 탑승 놓치고 기차 이미 출발하고 있는데 승무원이 귀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서 탑승 억지로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귀체로. 그래서 귀가 엄청 다쳤다는 그런 썰도 있고 그 어릴 때 좀 심한 열병을 걸려가지고 그 스칼렛 피버 걸려서
그거 때문이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이럴 수도 있었다 이런 그 소리 있어요. 네. 가세가 기운 것도 모자라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까지 앓게 된 에디슨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15살 에디슨이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거 식혜에다 맥반석 같은 거. 계란. 근데 계란 같긴 해. 계란을 좋아하잖아 에디슨이. 품어서 파는 거죠. 병아리를. 부화해서.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아까 에디슨이 신문을 팔러 다녔다고 했잖아요. 직접 신문을 발행해서 팔았어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니 본인이 신문을 만들었다고요? 장시간 기차를 타며 지루해 하는 승객들을 보고 1862년 2월에 위클리 헤럴드라는 이름의 신문을 직접 만들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The Weekly Herald, published by Edison. 와, 역시 천재. 똑똑해. 대단하다. 자, 에디슨이 제작한 신문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그랜트 트렁크 철도의 열차 시간표, 열차 안에서 분실된 물건 뿐만 아니라 버터나 달걀 같은 식료품의 가격, 출생 사망 통지 등 일상적인 소식까지 전해줬습니다. 크리스 씨, 그럼 에디슨이 직접 만든 자기 신문은 좀 잘 팔렸어요? 그다음 문제가 자기가 혼자 이 취재부터 인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부터?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정보력이 빵빵해야 되는데 15살이가 정보력이 빵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아 본인 신문 못 팔아요? 못 팔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위인이시잖아요, 또 이분. 또 이런 역경, 신문이 망했다는 이 역경에서 또 좌절하고 포기할 뿐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신문 제작의 실패를 맛본 15살 가을, 그의 눈앞에 운명처럼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위험한데? 아이고, 어떡해. 기차에 치일 뻔한 아이를 구해주면서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바로 그 역의 역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역장이 에디슨에게 이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에디슨은 당시 신문 판매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전신 기술 그걸 알려달라고 이제 말합니다. 모스 코드.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자,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머리 위로.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당시로선 첨단 기술이었던 전신을 배울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당시만 해도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신이 나오면서 인류가 최초로 모스부호를 통해서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크리스 씨, 전신에 대해서 잘 안다면서요? 네. 어떻게 알아요? 저희 아빠가 그 공대 출신 인지니어라서 어릴 때부터 이 모스 코드 번역하는 걸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그 부호 중에 긴 거 따 있고요, 짧은 거 띠도 있는데 하나 지금 하자면 따 띠다 띠다 띠 띠띠 띠띠띠. 그게 뭐예요? 뭐죠? 제 이름 크리스. 한글로 말고 영문으로 KRIS. 수전증 있어 저거 띠띠띠 해야 돼. 띠띠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못 알아먹죠. 띠띠띠띠띠 뭐
그러니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 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 알면은 머릿속에 다 있으면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외우고 그 들으면서 개, 받아 적는 거죠. R 받아쓰기. 1863년 여름 16살이 된 에디슨은 철도 회사 일을 그만둔 후 전신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동네에 있는 한 보석 가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전신 기사 될 건데 왜 보석 가게로 갔지? 이상하죠. 이 가게는 이제 보석과 책을 파는 데지만 이제 밤새 뉴스를 전신으로 받아서 아침에 지역 언론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했던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맡은 게 바로 그 일입니다. 교수님 근데 아까 에디슨이 그 사고로 한쪽 청력을 잃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스보는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신 기사가 된 거예요? 에디슨이 이제 나중에 회고하기를 오히려 한쪽 청력을 잃은 게 자신의 장점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외부 소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전신기의 딸깍 소리에 이제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이제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루 20시간씩 일하는 워커홀릭이었는데요. 이제 체력이 좀 딸리고 집중력이 이제 흐트러질 때면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자, 에디슨은 잠을 자는 그 방법도 아주 독특했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또 거의 알을 품고 자는 거 아니야? 머리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편해 보여요. 불편해 보이죠? 아니, 머리가 예. 얼굴이 안 보여요. 되게 불편하죠. 예. 자, 다른 사진 하나를 더 볼까요? 앉아서 자네. 제가 앉아서 자거든요, 항상. 자, 에디슨은 이제 오래 잠드는 걸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은 인생의 사치입니다. 저는 하루 4시간만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에디슨의 저런 생각에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아니요. 4시간 자고 살면 단명하지 않나요, 근데? 자, 에디슨은 저 수면이 이제 마약과도 같아서 한 번 너무 오래 자면 시간과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대신 적은 수면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틈틈이 이제 낮잠을 잤던 거죠. 낮잠을 한 10번씩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진짜로? 근데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4시간보다 더 많이 잤대요. 조금 쇼맨십 있는 에디슨이라서 그렇게 과장해서 4시간만 잤다고 얘기했고, 근데 잠이 조금 경계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또 특이하게 자는 방법은 쇠공을 양쪽 손에 넣고 또 바닥 밑에 그 냄비를 뒤집어 놓고, 그래서 깊은 잠에 자면 그 쇠공이 떨어뜨리면서 큰 소리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을 못 자게끔 그렇게 했대요. 일부러? 네네네. 그리고 항상 그 낮잠 자면서 좋은 아이디어 생긴다고 해서 머리 밑에 늘 노트패드하고 펜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디어 생기면 바로 적어놓고 그랬대요. 너무 다르다. 선생님, 지금 이제 발명으로 백만장자가 됐고 또 잠도 안 자서 시간도 많아요. 이거 그러면 계속해서 일을 벌이겠는데요? 새로운 일들을? 예, 그렇습니다. 자, 에디슨은 이제 특허권을 판 돈을 모두 투자해서 1876년에 뉴저지주의 멜로파크라는 작은 마을에 자신만의 발명 공장을 세웁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의 목표를, 그러니까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아갔던 거죠. 훗날 에디슨의 멜로파크 공장은 실리콘밸리의 기원으로 불리게 됩니다. 와. 자, 그럼 에디슨이 만든 발명 공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사진으로 함께 볼까요? 자, 공장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상점이었어요. 에디슨과 직원들이 발명한 그런 물품들을 여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2층은 다양한 발명이 이루어졌던 실험실입니다. 혹시 이 사진 속에서 에디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어디서 있을까요?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뒤에. 저기 가운데 보면 모자를 쓴 채 정중앙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를 최대한 다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발명품은 열흘마다, 큰 발명품은 6개월마다 이렇게 만든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와. 크리스 씨, 사실은 이게 직원들이 가장 좀 기피하는 사장님이 너무 빨리 출근하는 사장님이거든요. 퇴근도 안 하고. 잠도 안 자. 네. 에디슨에 대한 직원들의 평판은 어땠나요? 일단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야근 그렇게 많았었대요. 근데 그 밤에 다들 자고 싶은데 쉬는 동안 내가 오르간 연주를 좀 해줄게. 오르간 연주해주기도 했었대요. 더 싫어. 근데 어쨌든 근데 사장님 마음으로는 직원들에게 힐링을 해주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예, 이 음악 들으면서. 올간 있네요 그 뒤에 그죠? 파이프 오건 그거 열심히 그 클래식으로 쳤었어요. 자, 교수님 어쨌든 이제 에디슨 그 발명 공장을 만들고 최대 뭐 가장 유명한 발명품이 뭔가요? 그 공장 짓고 나서. 멜로 파크로 본거지를 옮긴 에디슨이 가장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전화기였습니다. 우와. 전화기? 전화기요? 엄청난 건데요? 벨이 발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안토니오 무치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당시에 특허를 등록할 돈이 없어서 22년 후에 영국의 발명가인 그레엄 벨이 먼저 특허 등록을 하면서 그 명성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에디슨은 이미 발명을 한 그런 전화기를 왜 다시 또 발명을 한 걸까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쓰기 편하게. 예, 맞아요. 에디슨은 기존 제품을 좀 더 실용화시키는 방법으로 일명 개량 발명을 잘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전화기, 그러니까 벨의 전화기와 에디슨의 전화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벨의 전화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에디슨의 전화기입니다. 사진기 같은데요?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근데 그 벨이 발명한 전화기는 귀로 그러니까 듣는 부분이 없고 말만 하고. 에디슨의 전화기는 수화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벨의 전화기는 이제 송신기와 수신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말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음성 전달 상태가 이제 좋지 않았죠. 예. 하지만 에디슨의 전화기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성 전달을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와,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가 어떻게 저런 것들을 알지? 천재. 에디슨의 개량 발명 덕분에 세상에 이제 널리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된 거죠. 이후에 이제 에디슨은 전화기의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에디슨이 자신의 아이라고 말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영상으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아이요? 예, 나의 아이, 자식과 같은? 뭐야? 뭐지? 뭐야?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봤네. Hello, hello, hello.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The first words I spoke in the original phonograph. A little piece of practical poetry.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b was sure to go. 자, 에디슨이 나의 아이라고 한 발명품은 바로 축음기였습니다. 자, 에디슨은 이 축음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거쳤는데요. 자, 이때 남긴 그의 명언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생의 많은 실패자들은 포기했을 때 얼마나 성공에 가까웠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에디슨은 많은 실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최초의 녹음 기술인 축음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한 말처럼 실패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믿었던 거죠. 그 끈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크리스 씨, 그 축음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입소문이 났다고 할 정도로 미국 곳곳에 소식이 일파만파 퍼졌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센세이션인 거예요. 근데 조금 낯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 접근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 귀신이 있는가? 아니면 그 기계 뒤에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에디슨은 뭐 이런 우려 속에서도 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러더퍼드 헤이즈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히 축음기를 시연했죠. 미국의 지도자들은 세계 최초로 녹음 기술을 발명했다는 것에 열광합니다. 축음기야말로 에디슨이 가장 독보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류 전쟁에서 패한 에디슨은 그 후로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뭐 발명왕이 어디 가나요?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891년 35mm 영화 카메라를 최초로 발명하면서 영화 산업을 이끈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그 특허 때문에 상당히 위세를 떨치는 바람에 동부에 있던 영세한 그 영화 제작자들이 다 서부로 옮겨가서 헐리우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가 가장 정성을 쏟은 발명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뭘까요? 축음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음기. 그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한 것은 바로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 그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에 이미 전기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몰랐네요. 우린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건가? 백몇 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더 재밌는 거는 1881년 파리에서 세계 최초의 전기차가 대중 앞에 선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1894년에는 사륜 전기차 개발에도 성공을 합니다. 1890년대 말에는 영국에서 전기로 구동하는 택시가 선을 보입니다. 예, 택시가 선을 보입니다. 와, 예. 택시? 진짜요? 예. 그리고 와, 그때 이미 전기차가 있었구나. 차 성능도 좋았어요. 시속 한 30km 정도? 예. 1900년대에 미국 자동차의 3분의 1이 전기차였고요. 진짜요? 예, 그게 한 34,000대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가 아는 그 테슬라 브랜드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전기 자동차가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100년 전에 뉴욕시에 택시가 저 전기 택시였어요, 당시. 그래서 중간에 전기 그 뭐죠? 충전기? 충전기 그거를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전기차가 가서 거기 충전시켜서 다니고. 이건 진짜 몰랐다. 금시 좀 오는데 처음 알았는데요.
아, 보통 이런 경우는 석유 회사들에서 전기차를 못 만들게 음모를 꾸몄을 거예요. 이렇게. 자, 21세기 그래서 기술이 아니구나. 이제 이 무렵에 이제 에디슨도 이제 드디어 전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차 당시에 전기차를 제대로 구동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좋은 성능의 2차 전지를 개발한 거죠. 에디슨은 기존의 전기차에서 사용하던 배터리보다 더 성능이 좋은 이제 배터리를 발명을 하죠. 그리고 1910년에 이를 이용한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에디슨이 만든 전기 자동차가 어떤 모습일지 사진으로 우리 확인해 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100년 전에 있었다고? 전혀 몰랐다. 진짜 신기하다. 와, 저게 전기차예요? 영화에 자주 보는 건데? 전기차죠? 너무 예뻐. 자, 전 세계에 딱 3대만 전시 중인 에디슨의 전기 자동차 중에서 한 대는 미국 헨리포드 박물관에, 자, 나머지 한 대는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 강릉에 소재한 에디슨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강릉 가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헨리포드가 1908년에 저가의 가솔린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이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가격에서 밀렸구나. 아니 피터 씨, 근데 헨리 포드가 가솔린 자동차를 출시한 게 에디슨 덕택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네, 원래 에디슨 회사에도 일했고 헨리 포드가 하고 열렬한 팬이었대요. 그때 당시 무명인 헨리 포드가 찾아가서 이런 가솔린 자동차 만들고 싶다. 근데 에디슨은 무시하지 않고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헨리 포드도 에디슨 덕분에 그런 말 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희망됐고 큰 힘 됐다고 해요. 네. 몰랐어요. 둘이 공존했구나, 같은 시대에. 네. 자, 이 모습에 감동받은 헨리 포드는 자동차로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도 에디슨과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자, 두 사람이 1914년에 에디슨이 꿈이었던 전기 자동차 개발을 함께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해 에디슨의 배터리 공장이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돼 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자, 근데 전쟁터에서는 이 내연기관차가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막 전기 충전할 새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연기관차의 선호도가 높아지죠. 1920년대에 텍사스에서 대규모 유전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값이 엄청나게 싸지겠죠. 그 바람에 내연기관차가 엄청나게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없었구나. 전기차를 완전히 몰아내고 자동차의 주류가 됩니다. 운이 없었어. 기회 놓쳤네. 예. 이게 좀만 더 상황화가 됐다면 지금 우리 다 전기차 타고 다니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 전기차의 부상을 보면 에디슨의 선구안이 틀리지만은 않았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